용도구역 기출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8번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네, 맞죠? 도시 거꾸로 하면 시도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9번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잘 나가다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시가화 조정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지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130번 시가화 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맞죠? 네, 5년 이상 20년 이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5년 이상 20년 이내. 자, 이것을 좀 더 임팩트 있게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옆에 이 시가 담배 사진을 넣었어요. 내용 설명할 때는 제가 이걸 빠뜨렸네요. 보니까 몬테크리스토 520 시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가 굉장히 명품이랍니다. 시가 하나에 1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직접 이렇게 수제로 다 만드는 담배라서 좀 더 기억하는데 유리할까 해서 520 시가, 몬테크리스토 520 시가를 기억하시면은 5년 이상 20년 이내 기간 중에 시가잖아요. 그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520, 네, 시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번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를 고시해야 하죠.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결정일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니까 맞는 걸로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결정일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133번 공익상 그 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에 달성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군 계획사업은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주민의 요청이 틀렸죠. 여기에 보시면 도시군 계획사업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원칙상 개발 행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사항 중에 도시군 계획사업과 도시군 계획사업 외의 개발 행위가 있는데, 도시군 계획사업도 다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있었죠.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에 의해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화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만 허가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 주민의 요청 같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서 틀린 것이죠. 134번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네,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건축 행위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임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속의 채취, 형질의 변경, 토지의 합병 및 분할 행위 등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건축 행위에 해당합니다. 135번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6인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도시군 계획사업은 고려하지 않고요. 자, 1번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제외하고 3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 자, 관리용 건축물을 건축할 수는 있는데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해서 33제곱미터 이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이 33제곱미터라면 더 이상 추가를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번이 틀린 내용이죠. 초과하는 것을 건축하는 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는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틀렸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혁신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혁신구역이 신설되었는데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수정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에 보면은 부설주차장의 설치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 또 군수구청장은 건축법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기준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도특 그렇게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도시혁신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13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혁신구역이 여기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복합용도구역이에요. 이 복합용도구역도 복합용도구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 2번이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이다. 건폐율은 건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에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할 때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라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기반시설 및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이론을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문제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이론만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런 지문들을 가끔씩 언급하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나면은 기출 지문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냥 이론만 공부했을 때는 다가오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기출 지문을 함께 보면 좀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문장을 변형시켜서 맞는 지문 또는 틀린 지문으로 나오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기출지문에서 또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횟수공법과 그 다음에 이 기출천지문을 구매하셔가지고 강의를 물론 들으시고 또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반복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지만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